스포츠 모드로 두고 가속 우와 지금요. 안녕하세요, 레브렉스입니다. 지난번 이제 BMW i5 전기차 영상이 반응이 제법 괜찮아서 또 하나 이렇게 빌려왔습니다. 이번에는 i4 M50이에요.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BMW 차량만 이제 계속 빌려서 타보게 되네요. 솔직히 이제 i4는 별다른 정보 없이 제가 타보기 시작한 모델이에요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 이거 재밌습니다.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는 재미 하는 게 이제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.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모델 3 하일랜드도 곧 타볼 것 같거든요. 우선 요거부터 간단하게 느낀 점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이제 주행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왜냐?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재미, 그 운전하는 재미 있죠? 그거를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요렇게 달릴 때거든요. 요게 이제 M50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전기차 특유의 그 토크가 팍 나오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가속력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달릴 때 이제 운전자한테 체감되는 그런 매력이 상당합니다. 제가 이제 많은 차를 타본 거는 아니에요.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. 근데 이 i4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제 악셀에 조금만 힘을 줘도 뭐 150, 200 이 정도는 우습게 찍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타볼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.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다? 이게 안정감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런 반응성이나 속도감에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게 사람이 좀 뭐랄까 미친 듯이 쏘는 거지. 특히 스포츠 모드로 두고 쓸 때 그 운전하는 재미는 그냥 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달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. 왜 이제 사람들이 BMW M3 같은 거에 환장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요 녀석 관련해가지고 뭐 리뷰라든지 그런 거 보면 1억 미만 그 타이칸 터보 감성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된달까?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 i4도 무게감이 꽤 있죠. 제가 알기로는 2200kg이 좀 넘는 걸로 알거든요. 근데 제가 그 i5 당시에 요게 이제 좀 묵직해서 그런지 핸들 반응이 좀 더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. 그죠? 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. 생각한 대로 이제 차가 샥샥샥 움직인다. 그런 거.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요 녀석은 딱 이제 그런 느낌의 핸들링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운전하는 재미가 더 크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요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팍팍 쏘고 그런 거를 잘 하지는 않죠.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출장도 있고 해가지고 장거리 주행은 못 해봤는데 그래도 대체로 고속주행 위주로 하고 또 뭐 평소에 자주 다니는 일반도로 산길 등등 해가지고 다녀봤을 때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된다?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오히려 쏘면서 달렸고 요즘에 덥잖아요. 에어컨도 19도 정도 맞춰가지고 계속 탔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꽤 선방하는 느낌? 참고로 99% 충전 상태에서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412km가 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속주행은 뭐 당연하고 두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달릴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매번 말하잖아요. 우리가 뭐랄까 이제 도로 상태가 이렇게 깨끗한 그런 노면만 달리는 게 아니죠.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이라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불규칙적이고 방지턱도 그렇고 한쪽만 푹 꺼진 그런 도로도 그렇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? 어쨌든 달릴 때 보면 지금도 그랬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잖아요. i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단단하지만 뭐랄까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느낌은 의외로 좀 부드러워요. 그래서 처음 탔을 때는 제가 요 단단함 때문에 머릿속에 그린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뭐랄까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승차감이긴 했습니다. 물론 요거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. 왜 제가 이제 운전자 입장이라고 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튼 지금도 계속 이렇게 높은 타입의 방지턱도 있고 이런 데를 계속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30km로 넘었거든요. 상당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더러운 노면을 달릴 때도 생각보다 불쾌함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기대 이상의 승차감은 보여준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. 뭐냐 하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 없고 불쾌함이 없어요. 어쨌든 방금 말했던 그 한 가지 아쉬움이 뭐냐 하면 달리다 보면 노면이 이제 한쪽만 꺼진 경우가 있죠. 이렇게 좀 불규칙한 그런데 그런 곳을 이제 지나면 몸이 뭐랄까 좌우로 꽤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?
그런 아쉬움은 제법 있었습니다. 위아래로 충격은 거의 없는데 좌우로는 좀 사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달리면서 아쉬움을 말한 김에 하나 더. i4가 차체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회전 반경이 그거에 비하면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유턴을 할 때도 그렇고 뭐랄까 도로폭이 좀 좁은 곳 그런 거를 돌아가거나 할 때 생각보다 이제 앞뒤로 여러 번 움직이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런 거 외에 회생제동 경우에는 i5에도 말한 것처럼 요것도 적응형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불쾌한 느낌의 회생제동이 싫은 분들은 요거를 조절하면서 내연기관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크루즈 기능도 당연히 있어요. 요거 이제 같이 시승해봤던 사람이 물어보던데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타봤던 그런 BMW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터널을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려고 좀 까딱까딱하는 그런 게 있기는 했어요.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는 충분히 뭐 차선 유지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기능 쓸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달리면서 승차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아까도 운전자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굳이 뭐랄까 뒤 이렇게 나누면 체감 차이가 좀 있어요.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하던데 뒷자리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앉았을 때 다리가 좀 뜹니다.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여러 명 태워봤거든요. 근데 뭐 짧디 짧은 친구가 타도 다리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뭐 나름의 팁? 다른 분들이 커뮤니티 같은데 남긴 거를 보니까 뒷자리에 쿠션이나 방석 같은 거를 두고 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러면 좀 더 편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 키가 180cm거든요. 그 기준에서 천장으로 머리가 닿는 부분이라든지 아래로 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편하지는 않습니다. 전반적으로 직전에 탔던 전기차가 i5라서 계속 그게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i4가 공간감이 좀 아쉽긴 하다. 물론 뭐 이제 짧게 타고 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죠. 짧게 타면 괜찮을 수 있지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. 패밀리카로 타면서 꾸준히 뒷자리에 누군가 앉게 한다.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목적에서 보면 이 i4는 제 기준에서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타볼수록 저는 i5가 계속 좀 뭐랄까 여운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살 거지만 디자인은 뭐 이게 막 나온 신차도 아니고 하니까 생략할게요. 어차피 디자인은 개치잖아요. 그죠? 뭐 주변에서도 누군가는 과하다 하던데 또 누군가는 컬러부터 해가지고 매력있다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좋더라. 차체에 비해서 트렁크 수납 공간이나 뭘 놓고 빼고 하기가 꽤 넓고 편합니다. 요거는 장점. 제가 타본 i4에는 ID 8.5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요것과 관련해서 뭐 공조기 사용성이 8 대비해가지고 좋더라 이런 거는 많이 했던 말이고 하니까 생략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매번 하고 나서는 또 잘라내고 했거든요. 뭐냐면 내연기관도 그렇지만 전기차는 특히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당장 설치된 것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추후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후 지원. 제가 주로 다루는 판이 테크잖아요.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, 특히 전기차 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. 뭐 다른 제조사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은 보니까 이제 몇 달 만에 8에서 8.5로 넘어가는 것도 끊기고 그런 식으로 대체로 이제 한 시즌 만에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막 끊기고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.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새 차가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사는 게 좋다.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BMW도 좀 잘 새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이 i4를 타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? 제가 중간중간 언급했던 그런 아쉬운 점들 말고 다른 것들에서 이제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 저는 있어요. 하나는 이게 착오가 났습니다. 뭐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. 요거를 달려보고 하면.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뭐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때도 그렇고 지형에 따라서 배터리 부분이 닿는 혹은 이제 범퍼가 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좀 신경 쓰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후방 카메라 화질 참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. 뭐 제가 그동안 타봤던 모델들이 유달리 화질이 좋았던 건가? 처음에 후진하면서 카메라 화면 나오는데 저는 뭐가 묻은 줄 알았거든요. 특히 이제 실내에서 좀 어둑한 편이에요. 자, 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i5 시승하면서 BMW 한독 서대구 지점에 김승한 팀장님 이야기했었죠. 지난번 영상 후에 그래도 이제 뭐 프로모션 등등 해가지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했거든요. 그래도 반응이 있어야
보니까 저도 덜 미안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 보시고 한 것 같아서 저는 기분도 좋고 다행인 것 같더라. 어쨌든 혹시 i4 비롯해가지고 뭐 BMW 전기차 내연기관 차량에 관심이 있다, 할인 구매 등 해가지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, 그런 분들은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연락처 있죠? 여기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. 전에도 말한 것처럼 뭐 제 채널 구독자라든지 제 영상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더 신경 써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제 많이 연락 주고 하셔야 저도 궁금한 차 좀 떳떳하게 빌려가지고 타볼 수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. 오늘은 이렇게 BMW i4 M50 소개해드렸습니다. 차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밌어요. 운전하는 재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, 그런 느낌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다, 그런 이제 한 줄평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전기차도 그렇고 궁금하다 하시는 차 있으면 그런 거 댓글 같은 거 많이 주시고요.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 차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하시면 그런 의견도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세요. 그래야 또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거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저는 서브로 저 혼자 타는 차라고 하면 진짜 이거 살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혼자 안 타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지, 목적에. 뭐 그렇습니다.